드라마를 보면서 소름이 돋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면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그 순간. 오늘 방송이 딱 그랬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 오장미가 서 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그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꺼냅니다. 할아버지, 저 서린이가 아니에요. 이 한마디. 20년의 거짓이 한 줄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대창 회장의 눈이 흔들립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70평생 드림그룹을 일군 남자.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냥 속아온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진짜 시작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등장인물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드라마, 인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크게 세 진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장미.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엄마 정숙희와 함께 살며 생활력 강하게 자란 쌍둥이 언니. 채화영이 천륜을 끊어놓은 피해자이지만 단순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직접 진실을 선택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숙희. 오장미와 서린이의 친엄마. 과거 사고로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들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엄마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드라마는 그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마대창 회장. 드림그룹 회장. 마동석의 아버지이자 장미와 서린이의 친할아버지. 오랫동안 채화영에게 속아왔지만 오늘 방송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마동석. 오장미와 서린이의 친아버지. 정숙희의 연인. 해외에서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살아있다는 신호가 온 거죠. 채화영. 드림호텔 대표. 마동석과 결혼하기 위해 쌍둥이를 갈라놓고 서린이를 가로챘던 악역입니다. 20년 넘게 완벽하게 거짓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아들 강준호에게도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준호. 채화영의 친아들. 현재 드림호텔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엄마의 야망에 철저하게 이용당해온 인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등지는 결정적 선택을 합니다. 이강혁. 채화영의 신복. 온갖 악행을 대신 저질러온 인물이지만 오복길 씨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복원되면서 증거가 드러납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강백호에게 잡힙니다. 강백호. 오장미를 사랑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인물. 오늘 방송에서 이강혁을 검거하고 강남봉의 자수를 이끌어냅니다.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 채화영과 불륜 관계로 얽혔던 인물. 오늘 방송에서 충격적으로 자수를 선택합니다. 아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 한영자. 강남봉의 아내이자 강백호의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 염산월. 진흥주의 어머니.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라인과는 다른 갈등의 축. 탐욕으로 드림코인 투자에 뛰어들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오복길. 의부아버지.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둬준 은인이었으나 채화영에 의해 희생된 인물.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차량 블랙박스가 오늘 방송의 핵심 증거로 등장합니다. 오태숙. 의부선니. 오장미와 티격태격하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 오태평. 오장미의 의붓 오빠. 강백호의 조력자. 드림코인 작전의 실행자. 진흥주. 강준호의 동료이자 오장미의 조력자. 염산월의 딸. 밤입니다. 드림그룹 회장 집무실. 서울의 야경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마대창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기업 인수도 경영 위기도 가족 분쟁도 이 방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방에 들어온 건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장미가 서 있습니다.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마대창 회장을 마주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린이가 아니에요.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마대창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충격에 휩싸입니다. 오장미가 말을 잇습니다. 서린이는 채화영이 가로챘고 저는 엄마 정숙희와 함께 자란 쌍둥이 언니 장미예요. 마대창 회장이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며 묻습니다. 뭐라고? 내가 장미라고? 그럼 지금껏 내 옆에 있던 아이가? 말이 막힙니다. 70이 넘은 남자의 눈에 물기가 차오릅니다. 오장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저희 천륜을 끊어놨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서린이와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이 말이 얼마나 오래 참아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장미는 쌍둥이입니다. 서린이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채화영이 마동석의 눈에 들기 위해 쌍둥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린 겁니다. 그 버려진 아이가 오장미였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지켜줬지만 정숙희 자신도 사고 이후 오세지능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장미는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그 오장미가 지금 이 방에서 드림그룹 회장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분노로 떨립니다. 채화영. 그 독한 것이 감히 드림그룹 혈통을 가지고 장난을 쳐. 지팡이가 바닥을 쾅 칩니다. 이 분노가 단순히 채화영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속아왔다는 것, 자신이 직접 봐도 몰랐다는 것, 그 오랜 세월의 맹목적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노인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오장미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분노할 때 오장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장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이 충격일 것을. 하지만 그 충격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장미는 할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성장 지점입니다. 빛이 차갑게 들어오는 구치소 면회실입니다. 채화영이 앉아 있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였던 여자.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눈빛이 거뭇거뭇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소름 돋는 이유입니다. 강준호가 유리창 너머에 앉습니다. 아들입니다. 채화영이 낳은 피와 살. 드림호텔 본부장으로 엄마 옆에서 살아온 아들. 그런데 강준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끝까지 추하네요. 감방에서 일자리를 미끼로 구걸이나 하고 계시다니요. 채화영의 눈이 번뜩입니다. 준호야, 나 여기서 나가야 해. 마 회장 지분을 받아내면 다시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강준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오장미가 할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거든요. 어머니가 만든 가짜 성벽은 무너졌어요. 이 말이 채화영의 가슴에 박힙니다. 눈이 흔들립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긁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강혁은 뭐 하고 있어? 이 대사가 중요합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채화영은 이강혁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키면 이강혁이 해결해 줄 거라고. 20년 동안 함께 악행을 저질러온 신복이니까. 하지만 이미 이강혁은 강백호에게 잡혔습니다. 채화영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이 장면의 아이러니입니다. 강준호는 그 이름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채화영이 소리칩니다. 준호야, 준호야. 강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힙니다. 남겨진 채화영.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채화영.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쓸쓸한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채화영이 악인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버림받는 장면은 어딘가 인간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강준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복잡합니다. 강준호는 엄마의 야망에 이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드림호텔 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실은 엄마의 야망의 일부였습니다. 강준호가 면회실을 나서는 그 걸음. 그 걸음 하나가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강준호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후입니다.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반찬 가게 앞.
정숙희가 운영하는 그 가게 앞 골목에서 염산월이 오태평을 만납니다. 염산월은 들뜬 표정입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태평씨, 말해준 그 드림코인 벌써 20%나 올랐더라고. 내 전 재산이랑 지분 담보대출까지 다 끌어모았어. 20%입니다. 투자 시작하자마자 20%가 오른 겁니다. 염산월의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이건 대박이다. 10배 올라간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오태평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유 산월 누님. 이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10배는 기본이라니까요. 염산월이 더 신이 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입니다. 강백호가 나직하게 말합니다. 이제 곧 시작입니다. 염산월이 탐욕에 눈멀어 던진 지분이 우리 손으로 들어올 겁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강백호를 바라봅니다. 복잡한 눈빛입니다. 오태평의 작전이 성공하면 채화영 진영이 불법으로 빼돌린 드림그룹 지분이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방송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장면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본 겁니다. 염산월이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염산월은 진흥주의 어머니입니다. 딸을 위해 욕심을 부렸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라인과는 다른 갈등의 축에 있는 인물이지만 결국 탐욕이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악인들은 하나같이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채화영이 탐욕 때문에 20년 거짓을 쌓았고, 염산월이 탐욕 때문에 함정에 걸렸고,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고전적인 드라마의 메시지가 이 장면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태평이 드림코인 작전을 실행하는 배경에는 강백호의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흥주가 강준호의 동료이면서 오장미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퍼즐의 일부입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유입니다.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림그룹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낮입니다. 그 복도 끝에서 이강혁이 빠르게 걸어옵니다. 손에 파일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채화영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겁니다. 가방을 열고 파일을 쑤셔 넣으려는 순간 강백호가 나타납니다. 뒤에 형사들이 따릅니다. 강백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이강혁 씨, 오복길 씨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복원됐습니다. 당신이 채화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이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건 모함이야. 난 시키는 대로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강남봉입니다. 강백호의 아버지. 채화영과 불륜 관계로 얽혔던 남자. 아들 강백호가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채화영 편에 있었던 인물. 그 강남봉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자책하는 눈빛으로. 강남봉이 이강혁을 향해 말합니다. 강혁아, 포기해라. 나도 그날 내가 본 것들 다 자수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지.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강남봉이 스스로 자수했다는 건 채화영 진영의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강백호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분노입니다. 채화영과 한패였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안도입니다. 그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을 바꿨다는 것. 부자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강남봉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의 장면.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강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형사들이 그의 손목을 잡습니다. 이강혁이 끌려가며 말합니다. 채화영이 시켜서 한 거야. 나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화영의 신복이 무너지는 순간 채화영의 마지막 방어선도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복길의 차량 블랙박스. 오복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둬준 의부아버지였지만 채화영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그 오복길이 남긴 마지막 증거가 블랙박스였습니다. 죽은 자의 증언이 산자의 진실을 밝히는 구조. 드라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설정입니다. 밤의 구치소입니다. 독방.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입니다.
최화영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강혁이 잡혔습니다. 드림그룹 지분은 빠져나갑니다. 최화영은 지금 모든 걸 잃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형체가 보입니다. 정숙희, 오장미와 서린이의 엄마. 최화영이 평생 밟아온 여자.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반찬가게 주인. 그 정숙희가 환각 속에서 최화영 앞에 나타납니다. 최화영이 허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오지마. 정숙희, 저리 가. 5살 지능인 내가 뭘 안다고 나를 때려. 환청 속에서 숙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하고 낮고 그래서 더 무서운 목소리. 나쁜 사람. 우리 장미 서린이 돌려줘. 최화영이 바닥을 긁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으악! 살려줘! 사형은 안 돼. 난 살아야 해. 이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밖에서 간수가 문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화영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최화영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은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극한 상황에서 환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포. 사형이라는 말을 스스로 꺼낸다는 건 최화영 자신도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해라고 외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악인이라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악당이 벌받는 통쾌한 장면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 회장 자택입니다. 마대창 회장, 오장미, 정숙희, 그리고 강백호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숙희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나릅니다. 오세지능이지만 밥 차려주는 걸 좋아하는 엄마입니다. 그 모습이 이 장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대창 회장이 오장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내 핏줄도 몰라보고. 장미야, 이제 내가 드림호텔을 바로 잡아라.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 가능했어요. 이 장면이 드라마의 반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오장미는 혼자 싸웠습니다. 최화영에게 맞고 의붓 가족 틈에서 치이고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대창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백호가 곁에 있습니다. 정숙희가 웃으며 밥을 차려줍니다. 처음으로 오장미가 완전히 혼자가 아닌 순간입니다. 강백호가 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화영과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카메라를 천천히 돌립니다. 어딘가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해외 발신 번호입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동석. 살아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마동석. 이 이름이 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봤습니까? 최화영이 20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의 출발점이 마동석입니다. 마동석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마동석 곁에 있기 위해 쌍둥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마동석을 위해 정숙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동석이 해외에서 실종 상태였습니다. 드라마 내내 마동석의 행방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죽었다는 건지 살았다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마지막에 신호가 옵니다. 마동석. 살아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드라마 전체를 뒤집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최화영이 마동석을 위해 20년을 달려왔는데 그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 마동석이 다시 돌아온다면 최화영의 범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동석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오장미와 서린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마 정숙희는 사고로 오세지능이 된 이후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동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의 반전이 앞으로의 드라마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마동석은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실종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누가 마동석을 숨겼는지, 최화영이 마동석을 숨긴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드라마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 달라진 인물 관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장미의 변화. 기존 피해자. 채화영에게 치이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반응하는 인물. 변화 후 능동적 주체. 스스로 진실을 선택하고 할아버지 앞에 나서는 인물. 오장미가 오늘 보여준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오장미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드라마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마대창 회장과 오장미의 관계 변화. 기존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에게 속아 오장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변화 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오장미에게 직접 사과하며 드림호텔을 맡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 관계의 변화가 앞으로 채화영 진영을 완전히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 변화. 기존 강백호가 오장미를 보호하고 오장미가 강백호에게 의지하는 구조. 변화 후 두 사람이 함께 싸우는 동반자 구조. 오장미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 가능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 강백호를 향한 말이지만 동시에 강백호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 변화. 기존 채화영의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강준호. 변화 후 강준호가 엄마를 등지고 면회실을 떠나는 첫 결별. 강준호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죄를 속죄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을 만들지. 강남봉의 변화. 기존 채화영과 불륜 관계로 얽혀 채화영 편에 있던 인물. 변화 후 스스로 자수를 선택. 아들 강백호 앞에서 고개를 숙임. 강남봉의 자수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채화영 진영의 내부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강혁, 강남봉까지 무너지면 채화영은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오복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차량 블랙박스가 오늘 방송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죽은 인물이 남긴 증거가 등장하는 건 흔한 클리셰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의미 있는 건 오복길이 단순한 희생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이 진실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포인트 2. 염산월의 전 재산 투자. 염산월이 드림코인에 전 재산과 지분 담보 대출까지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분이 원래 채화영이 불법으로 빼돌린 드림그룹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강백호와 오태평의 작전이 성공하면 그 지분이 다시 드림그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염산월은 모르고 함정에 걸린 겁니다. 포인트 3. 진흥주의 역할. 진흥주는 강준호의 동료이면서 오장미의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진흥주의 엄마가 염산월입니다. 진흥주가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 앞으로 진흥주가 엄마 염산월에게 진실을 알려줄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4. 강준호가 면회실을 나선 타이밍. 강준호가 면회실을 나선 건 채화영이 이강혁 이름을 꺼낸 직후입니다. 그 타이밍이 의미 있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이강혁이 잡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을 부르는 그 순간 강준호는 엄마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더 돌아서기 쉬웠을 겁니다. 포인트 5. 채화영이 환각 속에서 본 정숙희. 채화영이 구치소 독방에서 정숙희의 환각을 봤습니다. 정숙희는 5세 지능이지만 채화영의 무의식 속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채화영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밟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각 속 정숙희의 말. 나쁜 사람. 우리 장미 서린이 돌려줘. 단순하고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채화영에게는 가장 무거운 죄책감의 언어입니다. 마동석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다음 화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마동석의 귀환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1. 마동석이 스스로 돌아온다. 실종이 자의였을 경우 어떤 이유로 숨어 있었는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누군가가 마동석을 데려온다. 강백호 측이 마동석의 생존을 알고 있고 이를 결정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 시나리오 3. 채화영이 마동석의 생존을 이용하려 한다.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계략을 꾸미는 채화영. 마동석을 이용해 마지막 반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마동석의 등장은 오장미와 서린이의 감정선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드라마를 이끌 감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마동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옷의 지능이지만 마동석은 정숙희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어디까지 남아있을지. 그 장면이 아마 이 드라마에서 가장 눈물이 많이 나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장리의 폭로로 마대창 회장이 진실을 알게 됐고, 강준호는 최화영을 등졌고, 이강혁은 잡혔고, 강남봉은 자수했고, 최화영의 왕국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동석. 살아있습니다. 이 한 줄이 다음 화의 모든 것입니다. 과연 마동석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최화영은 마지막 반격을 쏠까요? 오장미와 서린이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화 리뷰도 제일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